이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분명하게 반드시 구속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안에 대한 회피를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박근혜 경제정책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민주화의 능력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관리 재정 수지 누적 적자만 50조 6천억 원, 이명박 정부 5년간 누적 적자 98조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도 87조 4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가계 부채는 1,080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0조 9천억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냈습니다. 올해도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 내수 경제 침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를 책임진 사람의 최부총리입니다.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유치이탈 화법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서 조세기업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KDI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BJ 간사이자 박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 중에 한 명인 강석훈 의원 발로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법인세 정상을 포함한 조세 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서 민생을 풀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이 새로운 안보법제를 마련해서 이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는 커다란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새로운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무력 공격 사태법, 중요 역량 사태법 등 10개 법률입니다. 해외에서 타국군을 후방 지원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새 안보법제는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구적 규모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인한 각결정으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헌법평화법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도 그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동의라든지 양해 없이 단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추상적인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마치 부한말 열강길의 식민지 정책 때 대한민국이 풍전도와 등화에 놓여 있을 때 표현과 유사합니다. 새로운 안보법제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 개헌을 입법부가 정당화하고 집단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일을 활짝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전쟁 가는 국가로의 변질은 동아시아 평화의 군사적 위험과 위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도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 안보법제 관련 11개 법 국회 통과를 묻는
설문에 필요 없다는 것이 60%랍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43%로 찬성 33%를 상회합니다. 저는 이용구 전 총리, 임원기 전 의장님, 박관영, 김형우 전 부회장님, 이용훈 전 대법원장, 또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성훈 전 장관, 이부영 의당 전 의장님의 사회 원로분들이 우리 원호영 의원, 진영 의원, 이주영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본 평화헌법 구조 2015년도 평화 노벨 평화상 추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 애호적인 시민들 간의 연대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전장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책임 떠넘기만 하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로 주문부처가 서로 아니라고 떠넘기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외교와 복지부동의 산물입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열쇠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육자회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권을 지키는 외교안보에서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텅 빈 나라 국가의 걱정입니다. 올해 3월까지 거친 세수 실적의 근거에 보면 올해도 약 7조 원 이상 되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올해 1월에 3월에 국세 수입 목표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이 22.7%로 작년 10조 9천억의 세수 결손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 22.5%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1분기 재정 적자도 25.8조 원에 달하는 전년 대비 24.8조 원보다 1조 원이나 증가하고 있고 KDI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5%에서 3%까지 낮추고 있는데 이마저도 세 가지의 조건을 걷는 조건부 하향 전망치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말뿐인 재정지출 개혁으로는 텅 빈 나라 국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자 감세와 세입 확충 없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 결과가 텅 빈 나라 국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해도 발생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82조가 늘고 국가 채무도 2012년 433조였던 것이 올해 예산상으로 570조까지 늘어 그 사이에 127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와 비교해봐도 이런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 채무 증가에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교해도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 맞춤형 복지 공약 이런 것들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정답은 법인세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법인세 감세를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만드는 문제, 조세 감면 조치,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추가로 법인세법 세율 인상법을 기재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6월 국회는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달로 되도록 우리 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채우고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그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나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춘석 원내 수석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살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있을 때마다 헌법과 국회의 원칙과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세월호 시행령은 분명 법률 위에 서 있습니다. 시행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하겠습니까? 오직 딱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부설기관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법률을 흔드는 왜곡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부 권한을 핑계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사항을 허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도 이미 발의했지만 자의적인 시행령을 막는 국기법이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나온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에서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혐의가 있다는데 나머지 신박 실세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수사 상황입니다. 같은 메모장에 써있고 같은 사람이 진술한 것인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 유무가 갈리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검찰 수사는 친박 실세도 대선 자금도 핵심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은 이미 준비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이번 성완종 리스트의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으로 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 왼쪽에 계신 의원님들, 카메라에서 보는 오른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박홍기 의원님 발언. 네, 백홍기 의원입니다. 최근 13년 전 병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의 입국 금지 처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브 유 씨는 지난 9일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이후의 국민들 여러분 수단을 알고 왔는데요. 스티브 유 씨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요론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군에 입대한 뒤 탈령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래 근무 이탈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군에서 주기적으로 내리는 복귀명령과 이에 따라 연장되는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45세까지는 정상적인 생활도 못한 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탈영병들은 최소한 입대라도 한 사람들입니다. 병역을 아예 기피한 스티브 유 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는 달리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한국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에 그 어떤 우리도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봐줄 때도 됐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을 기만한 스티브 유 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불이익은 물론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스티브 유스뿐만 아니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조국을 버린 모든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당당히 국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 일명 ISD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D가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나도 그 판결 내용을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이 쌍방의 중재로 끝날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 소송 금액 5조 원 중에 일부를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 합의하에 소송을 종료하면서 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론스타가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정을 하면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물어주게 되는지도 모르고 호주머니만 털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론스타와 외환은행 간의 해외 중재 판정 결과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론스타는 당초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하고 서로 합의하에 국제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서로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중재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조차도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론스타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ISD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소송 금액 5조 원 중에 일부인 수조 원을 물어주고 나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소송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 관료들은 과거부터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 관료의 친인척들이 론스타의 숨은 투자자라는 언론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관련 소송은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비밀에 붙여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론스타의 진실을 안매장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 관련 ISD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실체 진실 발견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눈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불구속 기소의 내부 기준은 2억 원 이내다라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실제 사례에서 2009년도에 불법 정치자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의원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는 내부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맞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내부 기준은 전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속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홍준표 지사 여러 명의 측근을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역시 선거본부 자원봉사자에게 효율성 전화를 통해서 회의를 한 정황 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황이 명백히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를 제출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직접 지시가 있어야 하느냐,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수사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정황이나 우려가 있을 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해석을 스스로 법이 정한 취지보다 좁게 해석하면서까지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혐의 사실을 앞으로 비공개로 해서 수사를 잘 진행시켜 나가겠다라는 더더욱 위험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우리 헌법상 형사소송법상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해주는 법치주의의 정신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실현시키고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러한 수사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수사에서 국민들이 검찰에게 바라는 출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번 하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 소득과 저축은 크게 늘고 가계 소득과 저축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금고만 가득 차고 국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지갑만 빈 게 아니라 나라의 곳간도 비어버렸습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다가오는 6월 국회를 국민의 지갑과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법인세 비흑자도 꺼내지 말라는 엄포를 그만둬야 하고, 재벌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합의사항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합의사항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정부에 촉구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기로 몰아갔던 청와대의 세금 폭탄 논문, 괴동 3종 세트는 차분한 토론을 협박장으로 만들고 연금 대타협을 연금 정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대한 책임은 조윤성 정무수석이 질 게 아니라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의 향상을 위해 문영표 장관의 책임을 계속 물어갈 것입니다.